안녕하세요. 저번에 PF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PF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뉴스가 다시 잠잠해졌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PF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요, 금융권이 만기 연장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부실을 정리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 보니까 PF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좀비 사업장이랑 우량 사업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금융업계 전체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드디어 금융당국이 PF 부실 정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비 사업장들이 정리되겠죠. 이것들이 경매 공매로 쏟아져 나오고 사업성이 없는 곳들이 헐값 낙찰이 되면서 금융권이 빌려준 돈을 거의 회수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만기 연장만 기댔었던 좀비 사업장들만 딱 핀셋처럼 정리되는 게 아니라 금융권까지 타격이 전이될 수가 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살릴 회사는 지원해서라도 살리고 사업성이 없는 회사는 퇴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좀비 회사까지 살리면 모럴 해저드가 됩니다. IMF 때도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었어요. 주식 투자자라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사라질 기업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부실을 정리하는 곳은 PF 사업장입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고 리스크에 대한 충당금을 얼마나 쌓고 있는지도 핵심이 될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건설사들 회계를 집중 심사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시차를 조절해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회사 재무제표 보고 안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발부채라던가 충당부채를 누락해서 재무제표상 건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낮다던가 분양가가 하락한 사업장인데도 시행사의 PF 대출 지급 보증 금액을 재무제표에 우발 채무로 기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건설주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겠죠. 이런 시기에는 수익률보다는 안전성을 봐야 되겠죠. 재무가 튼튼한 건설주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금융권인데요. 사업장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곳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겠죠. 경매 공매로 사업장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런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요. 동시에 매물이 나오면 사려는 사람이 겁을 먹게 되잖아요. 낙찰가가 낮아지면은 여기에 대출을 해준 이 금융권은 예상보다 회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충당금을 넉넉히 쌓아둘 필요가 있겠죠. 금감원에서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충당금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의 순이익이 하락하게 됩니다. 실적 하락으로 주가 하락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경매에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들은 토지나 사업장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존보다 낮은 분양가로 지어도 마진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분양률도 올라가서 수익성이 나는 사업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일이긴 하지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수익성이 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의 충격이 전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의식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PF에 대해서 탓할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터질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PF가 시공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공사의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돼서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 채무 및 신용 보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위험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사는 돈이 없고 시공사는 수주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공사가 PF 보증을 서야 되고 시공사가 보유한 자본 이상으로 PF 보증을 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시공사의 자금 경색이 발생했고요.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PF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번 문제가 해결돼도 나중에 제2의 PF 사태가 터질 수가 있어요. 브릿지론이나 본 PF는 시공사의 신용 등급, 시공 능력 순위를 고려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공사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 인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시공사들은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유동화증권을 발행해도 시공사의 신용 등급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권사의 매입 보증은 시공사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은 의무가 면책되는 경우도 많아요. 즉 대한민국의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 여력이 막히면은 PF 방식의 부동산 개발은 이뤄지기 어렵다.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또 하락하게 되면은 PF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PF 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해지는 시점인데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유달리 적은 대형 건설사들도 있어요. 여기를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DL-ENC인데요. L사, H사, G사와 다르게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39%입니다.
있습니다. 금액도 6천억 수준으로 대형 건설사 치고 PF 규모가 매우 적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을 빼면은 PF 규모가 7.8% 수준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에요. PF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량과 위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는 조합원들의 토지를 담보로 하잖아요. 이미 7-80%는 조합원에게 분양된 거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가 적습니다. PF 사태 이후에 건설사들은 안전한 공사를 선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이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도시정비 관련 보증은 우발 채무에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PF 보증 비율을 세부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리고 DL/ENC의 PF 보증 비율이 낮은 이유는요, 시행사를 위한 PF 보증을 한 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수주 경쟁을 위해서 PF 보증을 서면은 더 많은 공사 물량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부동산 하락기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었던 PF 사업장들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은 대출을 ABCP 등으로 만들어서 계속 연장을 했었거든요. 만기 연장이 안 됐을 때 대출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유동성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DL/ENC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보다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당시에도 주택사업에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로 유명한 회사였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정책이 항상 옳은 건 아니겠지만 덕분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던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가 넘는 곳은 PF 문제가 터지면 완전 자본 잠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파산하겠죠. DL/ENC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를 빼고 나면은 PF 우발 채무가 7%대인데 23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2조 1000억이고 자기 자본이 4조 8천억이에요. 보유 순현금이 PF 보증금액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PF 문제가 생겨도 채무 상환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은 다른 곳으로 전이가 안 되겠죠. PF로 인해 금융권까지 위기가 전이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은 PF에 안전한 회사와 우려가 있는 회사의 주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위기 다음이 기회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PF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미착공 사업장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DL/ENC 같이 PF 유동성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기업들은 이걸 매입해서 개발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은 시도하지 못하거나 딜레이 되는 신사업 개발을 선제적으로 해낼 수도 있겠죠. 우리들의 투자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려운 위기, 시장 상황, 그리고 공포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건설업이 이번에 유독 어려웠지만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 현금이나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회를 잘 잡아서 위기를 극복해내면은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알짜 회사, 불량 PF가 없는 회사를 잘 골라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두가 되는 내용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